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졌고요. 반도체가 제대로 살아난 모양새.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오늘 미국 시장은 이제 고용이 안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희석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은 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해라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좀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실망감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나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7월 고점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5,600억 이상 순매수에 나섰다가 오늘 상황에서는 3천억 이상 순매도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는 상승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이격 조율 과정, 즉 기술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정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여전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수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표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 그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유동성 유입이거든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도 5조 3천억 가까이 유입되면서 225억 9천억까지 이제 급증했어요. 지금 보면 MMF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보면 1조 1,800억 이상 매수가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의 예탁금을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의 고객 예탁금을 경신했다라는 신고 3년 동안에 최고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 이 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은 받더라도 조정폭은 작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소폭 감소되는 모습이지만 이미 60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6개월 최고 그다음에 1년 최고 고객 예탁금 또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기인을 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낙폭과대 저가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선호 주식들의 시세 탄력은 커질 수 있고 단순히 중소형주들의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중소형 섹터의 종목이 아니면 지금은 철저하게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저 PBR이라든가 밸류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이제 환율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여기 보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원 달러 보면 여기서 보면 원 달러를 보면은요. 지금 원화가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원 달러 같은 경우는 1,355원 42전으로 원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화 강세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수출 섹터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수익 관련, 내수 관련주들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일 TSMC의 5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들이 강세였지만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 관세 부분과 원화 강세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자동차 섹터들은 오히려 이익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바닥권을 109.25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109.25로 내깬다라는 것은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금융시장에 이제 불안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면 지난 연휴 동안에 강세 기조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고점 돌파를 모색하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지난 6월 3일 고가 10만 6,76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 6월 5일 날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닥권을 생각했던 10만 870달러를 지난 6월 5일 날은 장중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이 가격 이탈하면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코스피 시장은 이제 차별화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자, 일본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프리미엄이 좀 비싸지는 그런 국면이지만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만이 지금 주요국들 중에서는 1.58%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받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 옵션 만기를 해서 지수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정책과 관련주들은 강한 매기가 유입되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못 간 섹터들은 앞으로 정책 수혜를 못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내에서도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것 판단하지 마시고 증시로 유입되는 돈의 IQ 1000 유동성을 믿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익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역시나 수익 추구 계속해서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특징 섹터들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잘 갔는데요.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난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단화를 이것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 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머스크의 X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원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클이 신규 상장 후 이틀 동안 247%가 급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헥토 파이낸셜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날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공략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6월 26일 날에 공략하려고 했던 것도 같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한국 정보 인증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정책이 입안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6,400원을 목표로 안 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 우리는 8자를 구경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오늘 목표 주가 8,040원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온다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가장 수혜 섹터는 입에 침 나르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기사 나온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 100조 투자 K 미스트랄 정책 수석실을 신설했다. 결국에 100조를 투자해서 세계 3대 강국의 AI 강국을 목표로 100조를 투자하고 그 모델을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을 참고하겠다. 그래서 정책실을 신설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솔트룩스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를 계속 도전하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45,000원까지 우리 보자라고 했는데 44,000원까지 왔고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호바이토라든가 그다음에 와이즈넛 자 이런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이격 조율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자 모처럼 만에 오늘 이제 바이오 쪽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새벽에 나온 기사는 K-바이오가 바이오 USA 출사표를 줄줄이 던진다. 그래서 바이오 US에서 기술 이전 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기술 이전 관련주인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다음에 ABL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HK 이노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라든가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USA와 이번 주에 유럽 관련 바이오 행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바이오 섹터 금리 인하했을 때는 바이오 섹터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일정들 챙겨봤습니다. 섹터들 그리고 관전 포인트 통해서 일정 통해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섹터 점검해 볼 텐데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내일 이제 우리가 강조드렸던 것이 내일 TSMC의 5월 실적 발표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강세를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제 하방 압력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TSM 실적은 지난번 기대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발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움직일지 말씀드렸고 내일 서울 푸드 2025년 행사가 3일 동안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식음료 쪽들 특히 원화가 지금 강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식음료 내수 관련주들이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음료들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업무 협약이 있어요. 여기서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CCUS 관련주들 오늘 한번 매수 후에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수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 그리고 CCUS, 쿠스 관련주들, 탄소 중립 관련주들의 흐름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종목 받아볼 시간이에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어딜 도전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주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로봇을 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로봇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안까지도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자 오늘 로봇주들이 빠진 거는 결국에 머스크와 트럼프의 척진 것들 그다음에 스페이스X를 대체할 회사를 찾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로봇과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먼저 오늘 로봇 중에서 한번 유일 로보틱스를 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 들어서 SK의
배터리 로봇 납품한다는 이슈로 해서 급등했다가 그다음에 SK그룹에서 재분 투자를 하면서 주주로 왔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유일 로보틱스는 SK 배터리형 로봇의 수량 출시가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리고 엑스프롬 테크콘 2025 행사가 내일 모레부터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로봇 관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푸팡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지컬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육성에 대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 로봇에 대해서 정책적인 투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가 부근인 73,000원부터 내일 동시호가까지 매수 관점만 봤으면 좋겠고 손절은 69,000원 이탈을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0만 원 직전 고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받았습니다.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9천 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해야 될 텐데요. 다냐쌤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우리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급등했어요. 6만 원 넘어서까지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릴 것 같네요. 여전히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핀테크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관점, 밸류업 관련 정책도 있었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났고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가 눈에 도드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밸류업, 지주회사 이런 것들까지도 부합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우리 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6만 원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6만 원대에서 우리가 주가 방향을 보면서 7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현금 없는 분들은 일부 20% 30% 수익 실현하는 건 좋지만 엉덩이 무겁게 6만 원 도전해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자리 꽉 붙잡고 홀딩해 보겠습니다. 6만 원, 7만 원 계속해서 목표가 높여갈 수 있길 기대를 해볼게요.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